여기 안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문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워주셔야 되거나 이렇게 이사를 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사를 나는 돈 줬으니까 나 살만큼 살고 가야 되지 뭔 소리합니까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소유권 넘어가게 되면은 뭐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돈 줬고 근데 선생님 돈 주는 만큼 살고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 근데 좀 들어보시면은 요거 뭐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어디서요. 안녕하세요. 아니 또 이렇게 대구까지 대구를 또 왔네요. 오늘은 무슨 일정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분께서 낙찰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대구로 왔습니다. 그럼 낙찰 받은 거를 어떤 걸 받으시러 오는 거예요? 낙찰 받은 곳에 들어가 봐야 되고 명도를 해야 돼요. 명도. 낙찰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보내는 거를 명도라 부르는데 그거 오늘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법원을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를 가야 됩니다. 일단 동사무소 가서 최신의 전입세대를 뽑아봐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뽑아서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입신고는 해놓고 다른 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전입신고는 안 해놓고 살고 있는지 뭐 좀 상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 전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분의 전화번호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해서 혹시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효한 정보를 못 얻는다면 현장을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고 뭐 우편함도 확인해보고 수도 계량기 뭐 가스 계량기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실제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비어있는 집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만약에 안에 살고 계시다면 문을 두들겨가지고 세입자랑 마주쳐서 언제 나갈 것인지 그런 명도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까지가 오늘 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보시죠. 보통 이제 경매를 하면 네, 명도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시죠. 근데 실제로 명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명도는 되게 깔끔하게 끝나요. 오늘도 직접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하면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한 80% 이상? 가끔씩 좀 난이도가 있는 명도건이 생기기는 하지만 명도가 만약에 두려우면은 명도를 안 해도 되는 물건만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네, 그게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라고 딱 등기가 되어 있는 거는 세입자가 나간 상태라서 그런 거는 명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명도가 걱정돼서 경매를 못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럼요. 명도가 걱정돼서 못하는 거는 진짜 절대 아니죠. 왜냐면 명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물건들만 해도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두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명도에 뒤집어 씌우는 건데 특히나 이제 허그 물건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을 들어줬던 물건들은 보증공사에서 이미 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나간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증공사 물건만 하면 그런 명도에 대한 이슈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물건들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명도를 해야 되는 물건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남고 아무래도 그런 난이도를 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낙찰가가 좀 낮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수익이 좀 더 많이 남는다는 좀 장점이 있지만 사실 간단한 것만 하셔도 돼요. 하다 보니 그냥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명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물건도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물건도 막상 까보면은 정도 난이도는 아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 제가 주변에 경매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있는데 들어보면 제 주변에 강제 집행해 보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돼요, 원만하게.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법원을 가가지고 임차인 정보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10,000원 두께의 서류들을 다 뒤졌는데 없었어요. 혹시나 전입이 빠져 있을까 기대를 해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 이게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가 나와요. 언제 전입했는지. 근데 이제 이게 경매물건 정보지에 있었던 것과 그냥 동일한 상태였다. 그렇다는 거는 특별히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 안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문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맥스 700점 주셔. 그래서 나의 이삭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저희 호칭을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명도 대행으로 왔다, 사무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낙찰자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그 경매물건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찾아뵙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문 열어서 얘기 가능하실까요?
오늘 뭐 말씀 여쭙고자 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좋을 것 같으세요. 되게 계시면 한 번만 문 열어주시면은 저희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랑 이런 부분 좀 안내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되게 계시면 문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오늘 같이 대면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대면이 좀 가능할까요? 안 그러면 또 한 번 더 내려와서 확인도 하고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한번 대화가 가능하시면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명도를 하러 가셨어요. 네. 일단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물건에 대해서 예. 여기는 대구의 서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평리 프루지오 아파트라는 곳이고 최초의 감정가가 3억 8,600에 나왔는데 이게 한번 유찰돼서 2억 7,0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낙찰을 3억 3천에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매매가가 지금 3억 8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에서 보수적으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고 이번에 거는 대형 평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팔았을 때 좀 크게 남을 수 있는 그런 평형으로 가져와 봤고 이 물건은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 안에 거주하는 물건이에요. 일반적인 물건들 중에 가장 명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큰 평형에 사시니까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근데 그런 보증금을 대항력이 없어서 모두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니까 사실 조금 저항이 거셀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잘 협상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명도가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하시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일반인 또는 초보자분들이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아니면 뭔가 준비해 가야 할 거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팁이긴 한데 이 명도 대상자랑 나랑 이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낙찰자잖아요. 아무리 내가 낙찰자라도 내가 낙찰자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는 순간 이 명도 대상자가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난 대리인이고 내가 결정권이 없고 나한테 얘기를 해도 대표님한테 얘기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결정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미뤄야 돼요 일을.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라 계속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이 명도 대상자랑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챙겨가야 되거나 준비물 같은 것도 있나요? 별도의 준비물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명도 대상자랑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녹음을 해놓는 습관을 항상 들이시고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녹음 버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간에 막 말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또 궁금했던 게 네.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했을 때 또 뭐 부가적인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단기 매도를 했을 때가 아니고 매매 사업자도 사업자잖아요. 네. 사업자니까 부가세가 나와요. 근데 85제곱 미만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평형이잖아요. 84 거기까지는 부가세가 안 나와요. 근데 85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고 85 이상인 면적에 대해서는 또 농특세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거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은 84제곱만 84제곱 59제곱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평형에 대해서만 하면 사실 뭐 별도로 부가세가 나오거나 뭐 농특세가 나온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우선은 해당 물건지 방문을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은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점유를 하시는 분과 대면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에 계시는 거를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벨을 누르고 노크를 했을 때도 제가 어디서 왔고 이런 부분도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대면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점유하시는 분과 대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저희가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으로까지 갈 필요는 당장에는 없고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냥 일부러 회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고 무서워서 그러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와서 명도 대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명도 대상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면 잔금을 치르면 잔금을 치른 순간부터 주변에 그 임차료랑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임차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내 소유의 집인데 무상으로 거주
거주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좀 원만하게 협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온 건데 굳이 시간을 내서 온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무섭고 좀 처음 겪는 일이고 아무래도 안에 계신 세입자분도 그런 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좀 문을 안 열어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스트잇을 붙이고 네네. 만약에 포스트잇이 또 소용이 없으면 한번 더. 그럼 그냥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편의점 같은 데 들러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이런저런 말들 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절차는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강제 집행까지 생각을 한다면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돼요. 내용 증명은 내용 증명대로 보내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명도 소송의 판결이 내려져도 명도 소송이라는 거는 이 물건과 건물과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주체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그새 명도 소송을 하는 중에 그럼 이 사람이 빠져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에 그럼 이 사람은 또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서 명도 판결을 받고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과에 가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실제로 계고를 해요. 강제집행한다 하면서 계고를 하고 그때까지도 협상이 안 되면 이제 강제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의 뭐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낙찰자 대리인입니다라고 하고 점유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연락이 와야지 정상인 거고 연락이 안 오면은 진짜로 좀 무서우신 거죠. 연락을 해보시기가. 그러면은 오히려 내용 증명을 같은 걸 보내서 아 이건 진짜 연락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오히려 조금 더 겁을 줘가지고 연락을 어쩔 수 없이 유도를 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세게 나가야 연락을 해주실 분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붙이고 오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저희 이번에 경매 낙찰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좀 간단하게 저희 뭐 이사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게 있어서 대면에서 하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방법이라서요. 이번에 만약에 대면을 좀 못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도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면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 쪽에서 상황 전달해서 좀 좋게 풀어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되게 되시다면은 좀 한번 대면 좀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이제 2차로 한 번 더 가서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계속 벨이라든지 노크를 해서 이제 어떤 취지에 왔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전혀 대응이 없으셨고 결국엔 포스트잇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를 출입문에 붙여놓고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편함에도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연락을 안 하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쪽에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절차대로 처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일단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넣고 내용 증명 보내고 네, 좀 지켜보면은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 내가 바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시면은 네. 아마 협상이 잘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뭐 오늘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은 서울에서 계속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내려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심부름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사실 이런 데 나가가지고 포스트잇 붙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멀리서도. 그래서 굳이 오지 않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분들도 전화로 다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잔금 치르고 한번 다시 와야겠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잔금 치르고 세 맞추기 전에 수리할 부분들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워주셔야 되거나 이렇게 이사를 좀 가야 될 수 있어요. 이사를 나는 나 돈 줬으니까 나 살만큼 살고 가야 되지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소유권 넘어가게 되면은 뭐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돈 줬고 근데 돈 주는 만큼 살고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 근데 좀 들어보시면은 요거 뭐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어디서요?